자, 윤리사상 샤프모의고사 시즌 1 들어갈 거야. 이제 드디어 파이널에 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열심히 한번 수능 때까지 해보자.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내 입시에서 이 힘든 과정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고, 이거를 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건 없어. 올해 끝내서 내년에는 진짜 캠퍼스 라이프에서 흠뻑 수요도 즐기고 뭐 워터밤 같은 것도 가고 대학교 축제장에서 뭐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고, 대학에서 느껴야 될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는 해로 너희가 가버리고, 이 회색뿐인 입시에서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마지막까지 좀 자기에게 긍정적 동기부여를 해서, 이 입시가 인생에서 가장 흑역사가 아니라 내가 뭘 도전해봤고 제일 빛났던 시기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너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해. 아이, 선생님 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 기간 동안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수능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야. 선생님이나 그렇죠? 아니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이야. 왜? 너희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받았던 최고점은 결코 나쁘지 않아. 국어 제일 잘 나왔을 때, 수학 제일 잘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모든 영역에서 최고점만 다 모여도 니네가 원하는 점수야.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한 시험에 안 나와서 띄엄띄엄 국어 잘 본 때는 뭐 수학을 못 보고, 수학 잘 볼 때는 탐구가 통수치고 막 이랬을 거야. 근데 그게 다 모이면 그 포텐은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믿어주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대치동 파이널 컨텐츠는 약간 변태적일 수 있어. 왜냐면 너희가 몰랐던 거, 너희가 간과했던 거, 너희가 놓쳤던 함정을 후벼파기 때문에 좀 평소에 6평, 9평에 1등급 나왔던 사람도 갑자기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뭐 20점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파이널 샤프모의고사 시즌 2의 1에는 막 평균이 29점, 막 20점대니까 반에 대치동 형광생의 절반이 20점대 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오늘은 평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통 30점대 초반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컷이 거의 41점에 타겟하고 보통 맞추어 온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이제 형광생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서 OMR 결과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해줄 거고, 모의고사 1회분만 보면 너희가 거기서 만약에 슌페터의 선지를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거나 선지 5개가 끝이야. 뭐 이황의 선지를 보면 선지 2개 정도, 이황, 이 비교하는 문제일 테니까 2~3개 정도가 끝이지만, 지금 모의고사 OMR을 내고 나서 너희가 또 현장에서 OX를 보게 될 거야. 파이널에 이제 교재 안에 넣어서 주는 건 아니고 첨부 파일로 주는 자료인데, 너희한테는 이제 인쇄해가지고 우리가 OMR로 시험 보게 될 거고, 거기에는 올해 포스텝에 들어있지 않았던, 왜냐면 포스텝의 인쇄 시기는 7월 1주기 때문에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10월 교육청은 안 들어있어. 그리고 올해 6평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랑 나랑 뭐 할 거냐면 OX로 40제 또 OMR로 내서 그것도 평균 알려주고 제일 많이 틀린 문항 설명해주고, 오늘 그거까지가 목표거든. 그렇게 해서 갈 거야. 자, 기본적으로 OT를 간단히 설명해주면, 자, 시즌 1은 우리 평가원 구성이야. 어느 정도로 평가원 구성했냐면, 내가 아예 그냥 문제를 출제하고 선별할 때부터 9월 모의고사 보자마자 9월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같은 주제로 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2회차는 뭐 6월 모의고사에 같은 주제로 내면서 6월, 9월 선지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풀면서 이거 9평에서 봤던 선지, 6평에서 봤던 선지를 느끼는 표현들도 있을 거고, 문제 구성과 그 다음 주제를 소트한 걸 올해 평가원이 예고한 순서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등급컷 41점 난이도의 고난도 문제야. 시즌2라 그래서 내가 이제 추석을 전후로 설명하고 있는 추석 특강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고난도 집중 테마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한 장에 다 조선성기한 문제만 있고 한 장에 다 칸트 문제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집중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 무엇보다 이 모의고사는 대치동에서 너희 형광생들이랑 OMR을 돌려보고 그 정답률, 최고 오답률, 등급컷 이런 걸 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서로 자기의 위치를 비교해가면서 그런 보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건 온라인용 업로드 시점이고, 우리가 지금 시즌 1의 1회를 10월, 오늘이 5일이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인코딩돼서 업로드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거는 온라인 업로드 일정이고,
모의고사는 이미 입고되어 있고, 자, 우리가 OMR이나 해설지, 모든 문항 해설지는 오늘 수업 끝날 때 내가 나눠줄 거야. 두 번째 쉬는 시간 끝나고 오늘 같이 풀었던 문제 깨끗한 해설지가 나가니까 그것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 끝나고 OX 테스트 40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업로드해줄 거고 우리는 출력해서 보고 해설지도 한 번 더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해설지라기보다는 정답지지. 해설은 수업 중에 할 거고, 왜 해설지가 안 나가요 할 텐데, 이게 올해 구평 변형이야. 그럼 26년 구평에 나온 선지잖아. 26년 구평 시험지랑 해설지 너희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 해설지 참고하면 돼. 다 구평만 모여 있으니까 우리 반 제일 많이 틀린 것만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샤프 모의고사 시즌 1 제1에 들어갈 거고, 우리 시험지랑 OMR 배부부터는 주교쌤이 들어오셔서 OMR 1분 작성하고 시험 보고 다시 OMR 한번 걷고, 그 다음에 OX 40제 OMR 나갈 거고, 그거 걷고 이거 채점하면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 시험 보는 동안 난 옆에서 감독하고 있을게. 가끔 너무 빨리 풀면 날 쳐다봐줘도 돼. 자, 좀 이따 봐.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자, OMR 2개를 냈는데 하나는 20문제짜리 모의고사, 하나는 OX였을 거야. 포스텝에서 봤던 OX는 주제별로 모여져 있었지만 요거는 출처가 구평인 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또 느낌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래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아. 왜냐면 우리 포스텝에는 구평선진 또 반영이 안 돼 있거든. 좋지? 사랑하지? 그래서 채점 한번 해볼게. 자, 시즌 1 제1회. 자, 혹시 풀 때는 쉬웠는데 통수 치는 문제, 풀 때는 어려웠는데 정답은 고르기 쉬웠던 문제가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에 1번, 14번에 5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에 4번, 18번에 1번, 19번에 1번, 20번에 1번. 문제 발문에 3점짜리 표기 있는 것만 3점이고 나머지는 2점으로 2점, 3점, 배점 고려해서 50점 만점에 자기 점수 지금 한번 체크해보자. 혹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점수가 나왔다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어차피 우리 약점 보완하려고 들은 거지. 이게 수능 점수 아니야.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약간의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어서 좀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메고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 되게 힘들다가 모래주머니 내려놓으면 갑자기 되게 개운한 것처럼 조금 난이도 있게 연습을 해서 수능 가서 어떤 난이도도 샤모보단 쉽겠지 하고 이제 풀게 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그렇고 이제 OX 채점하자. 1의 OX. 자, 이 OX는 좀 이따 우리 반 OMR 결과로 평균 알려줄 거고 최고점을 5위까지 설명해 줄 거야. 만약 6위부터 10위도 너무 정답률이 낮을 때는 설명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 올해 구평 해설 강의로 내가 촬영해 놓은 표현이니까 채점 한번 해볼게. 1번에 X, 2번에 X, 3번에 X, 4번에 X, 5번에 O, 6번에 5, 7번에 X, 8번에 5, 9번에 X, 10번에 5, 11번에 X, 12번에 X, 13번에 X, 14번에 X, 15번에 X, 16번에 X, 17번에 X, 18번에 5, 19번에 X, 20번에 X, 21번에 5, 22번에 X, 23번에 X, 24번에 X, 25번에 5, 26번에 X, 27번에 X, 28번에 5, 29번에 5, 30번에 5, 31번에 X, 32번에 5, 33번에 X, 34번에 X, 35번에 X, 36번에 5, 37번에 X, 38번에 X, 39번에 X, 40번에 X. 자, 한 문제당 2.5점 만점에 100점으로 계산해서 하나 틀리면 97.5, 두 개 틀리면 95 이렇게 해서 자기 점수를 적어놔야 이따 우리 반 평균에서 내가 평균 위인가 평균 아래인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너희한테 내가 OMR 결과 1회 모의고사랑 여기 있는 OX 모의고사랑 평균과 최고담이 5위를 가르쳐 줄 건데 잘 들어. 남들이 많이 틀리는 거 틀리는 게 안전한 거야.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어렵게 낸 문제는 다 같이 등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나마 같은 함정, 같은 패턴에 빠지는 게 내가 안전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 다 맞으면 제일 좋지만 남들이 안 틀리는 문제를 내가 틀리잖아? 최고담이 5위는 아닌 것만 틀렸다 이러면 내가 뭔가 남들보다 꼬아 생각하거나 뭔가 그 주제가 매우 약하거나 좀 지금 긴장감에 뭔가 정상적으로 남들이 하는 패턴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답률을 모든 문제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 문제의 최고 함정 선진 몇 번이야 이렇게 알려줄 거야. 틀려도 남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에 빠지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남들은
2%밖에 안 빠진 함정에 나 혼자 빠지잖아? 그거는 나는 항상 경고 신호라고 얘기를 해. 뭔가 남들보다 너무 고민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라 그런 거일수록 너희가 신경 써서 해설 들어야 돼. 나는 그래서 너희랑 지금 제1회 분석을 할 건데 OMR 결과로 우리 조교쌤이 이제 다 OMR 기계 돌리셨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볼 거야. 나 OMR 기계 직접 돌리면서 처음 알았어. 제2회에서도 내가 얘기해 줬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어릴 때부터 시험 볼 때 그냥 한 줄로 얇게 찍 그어도 항상 컴퓨터가 인식하길래 아 OMR 기계 되게 정교해서 그냥 점만 찍어도 인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어떤 때는 그냥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체크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정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기계는 그냥 점만 찍어도 인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OMR 스캐너를 사가지고 기계로 돌려가지고 너희 성적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 이걸 다 에러로 인식하고 우리가 다 수정 보정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봐 기계가. 그러면 정답을 우리가 체크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음이 착해서 체크해 주잖아. 근데 전국 단위 수십만 명이 보는 평가원에선 보정을 안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꽉 채워. 그것만 내가 너희한테 부탁할게. 10분 후에 분석 자료 가지고 만나자. 머리 식히고 봐. 자, OMR 분석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 반에 만점자 1명이고 잘한 학생 있네. 자, 일단 등급컷 불러줄 테니까 너희도 시험지 위에다 적어봐. 시험지 위에다가 평균 31.8점. 31.8점은 내가 지금까지 대치동에서 10몇 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수업을 하면서 한 28점에서 31점대는 체감상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무난한 게 34점 정도 이렇게 평균 나오면 좀 무난하다고 느끼고. 자, 1컷 41점. 우리 형광생 기준으로 지금 매겼고 2컷 40점 요 사이가 좁네. 3컷 38점 우리가 요 실력대가 형광생들이 많이 모여있나 봐. 오케이. 그 다음에 1위부터 같이 표기해보자. 8번 찾아가서 원래도 예측 1위였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나는 지금 1회차부터 너희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실제 샤프 모의고사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연습해야 되는 게 제시문이 주전지 양명인지 헷갈리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제시문 연습하거나 발문에서 긍정의 발문과 부정의 발문 물어보는 거 이런 거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8번과 13번을 비교하는 것처럼 8번에는 공통의 대답이라고 적혀 있고 13번에는 공통의 입장이라고 적혀 있거든. 근데 질문의 공통의 대답은 OO뿐만 아니라 OX도 그러니까 XX도 공통의 대답이란 말이야. 근데 공통의 입장이라 그러면 그 학자의 입장이니까 OO만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발문 연습은 지금까지 샤프 모의고사 오기 전에 연습을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좀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아 내가 발문 진짜 꼼꼼히 봐야겠다를 신경 쓸 거라는 생각에 1회차부터 연습을 시켰어. 1위는 8번 25% 적거나 좀 압도적으로 많이 고른 함정선지는 당연히 1번이야. 리을에서 갈렸고 1번 틀렸다면 그래도 준수한 오답이지. 왜냐면 발문 놓쳐서 틀린 거지 내용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니니까. 자기가 1번도 4번도 아닌 다른 걸 골랐다. 그러면 이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야.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2위는 20번이야. 20번으로 가보자. 20번에 2위 적어주고 정답률 31%. 이것도 상당히 낮은 거야. 그러면 이거 정답을 고른 학생들은 1번을 골랐고 우리 반에 3분의 1이 맞췄다고 쳐.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딜 골랐냐? 4번을 골랐어. 그렇지. 어느 선지를 골랐냐? 리을을 골랐는데 리을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봐봐. 1번부터 20번 다 풀고 OMR 마킹할 때는 안 보이던 게 해설 들을 땐 보이나 한번 봐봐. 너희가 알고 있는 동학 위정척사 동도석기 제시문은 모르지 않았을 것 같고 리을에 서양의 가치라는 단어가 나오네.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나 봐봐. 가치라는 단어는 정신적인 거야, 물질적인 거야? 정신적. 근데 문제 풀 때 잘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가 실전 감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정신 차려서 보이지. 근데 문제 풀 때는 오해 홀리듯이 뒤에 발달된 선진 기술 이것만 보여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자,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1위는 발문 실수 같고 너희가 2위는 아마도 이거 선지 그냥 휘뚜루 마뚜루 보다가 틀린 것 같아. 자, 그 다음 3위는 2번이야. 아, 2번은 진짜 몰라서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2번에다 3위 적어봐. 정답률 40%인데 일단 제시문이 장자라는 건 알았는데 틀렸다. 준수한 편이야.
제시문은 아예 불교를 읽었다. 준수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불교를 읽었으면 뒤에 3번 문제가 불교야. 내가 대놓고 불교 내는 일은 잘 없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미 느낌이 이상하다. 나 이거 불교인 줄 알았는데 뒤에도 불교네? 이거 불교 아닌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 2번 문제가 불교인지 도가인지도 헷갈리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선지도 까다로워. 선지가 이 불교와 도가야가 첫 번째 문장부터 헷갈렸어요. 정상이야. 일단 이 문제 설명해 줄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빠진 함정 선지는 2번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1번을 골랐거나 2번을 골랐으면 그래도 다수를 따른 건데 3, 4, 5번을 골랐다. 아, 너무 창의적이야. 그것도 조심해야 돼. 창의적이라고 좋게 표장하는 거지 사실 평가원의 어떤 출제자의 의도에는 완전 벗어나는 방식으로 갔다는 거지. 4회는 13번이야. 아까 13번. 공통된 입장 고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게 에피크로스 스토어한 거 제시문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고 발문에도 고대 서양이라고 대놓고 줘서 자 1번이 정답인데 정답이 40% 적어놔. 4위 40%. 아쉬운 건 4번이야. 4번에 차이가 뭐야? 1번과 4번의 차이가 오직 뭐야? 리을이야. 그럼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 근데 이거 에피크로스도 스토아도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오, 그치. 그건 둘 다 좋아하지. 근데 뒤에 뭔가 스토아에서 쓰기 싸한 표현이 보이는지. 왜 근데 문제 풀 때 안 보였을까? 왜? 그래서 샤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틀렸던 게 엄청나게 몰라서 틀린 게 아닐 거야. 근데 자꾸 문제 풀 때 이제 자잘한 함정들에 지금 다 내가 이걸로 낚시해야지 하고 의도한 출제는 다 낚였어 지금. 매우 뿌듯해서 만선이야. 이제 월척을 건진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여기서 예방주사 잘 맞고 수능 가서는 이런 실수 안 해야 돼. 1년 동안 윤사철 공부해놓고 수능 가서 이런 걸로 틀렸다고 생각해봐. 채점해가지고 나랑 저녁에 10시에 라이브 보는데 8시 40분에 시험지 발표되니까 이거 공통된 입장이잖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의 이 예방주사 끝이었으면 좋겠어. 자, 5위는 10번이야. 같이 10번 갈까? 10번에다가 정답률 43%, 5위 이렇게 적어놔줘. 와, 이것도 우리 반 이렇게 홍해 가르듯이 확 갈라지네. 1번을 맞춘 우수한 학생들이 있었고 4번을 고른 또 역시 월척들이 있네. 무슨 차이야? 디귿 차이야. 그런데 너희 알아야 돼. 이 디귿 선지는 최근에 예고된 선지야. 최근 1, 2년 내 평가원에서 사용된 선지고 아, 이거는 틀리면 좀 아쉬워. 왜 아쉽냐? 이 선지 비교적 최근에 예고된 선지고 뭐가 이상한지 아직도 못 느끼면 안 되고 모든 피조물에는 인간과 동물이 다 있는데 자연법을 과연 동물이 지켜야 되나 사물이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하면서 이런 예고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디귿 선지에서 거의 대부분 낚였고 이것도 예고된 평가원 선지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내 생각이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설 들어가 보자. 자, 시즌 1 제1회 해설 강의. 칠판에 내가 적는 건 적으면서 따라와줘. 작은 공간 잘 활용해서 해주고. 자, 1번 정답이 98% 주는 문제지. 그냥 9월 평가원에 1번에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소크라테스 문제로 연습을 시켰어. 너 9평 순서로 배치를 해봤기 때문에. 자,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문제의 제시문은 소크라테스야. 자, 마지막에 참되남과 덕과 행복은 하나에서 오랜만에 보는 지덕복합일 한번 적어주고. 그리고 선지로 가자. 1번. 영혼을 가꾸기보다 실생활 개선에 유용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수련을 강조한 사람이라서 영혼을 가꾸는 것을 이라고. 자, 여기 선지 영혼을 가꾸는 것을 주고 영혼을 가꾸는 것을 주고 이제 그리고서 공간 잘 확보해서 영혼의 수련이란 단어 적어주면 되지. 영혼의 수련. 자, 2번. 무지와 무욕과 무지의 덕을 갖추고 소박하며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건 도가로 적어주면 되고 도가. 3번. 진리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감각경험 계열도 아니고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 실제 이런 표현은 소피스트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소피스트에서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하면 상대적 진리 또는 주관적 진리를 얘기하는 걸로 주관적 진리. 4번. 12선악을 엄격히 구분하려는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또 도가고, 도가의 노자장자 모두 할 수 있는 말이지. 12선악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건 유교, 그걸 구분하려는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면 분별심을 버리는 도가, 이렇게 볼 수 있지. 5번. 자신이 무지함을 깨닫고 참된 삶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우리 알다시피 이걸 무지의 자각이라 그러고 참된 삶을 진지의 덕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 문제가 쉬운 문제지만 어쨌든 9평에 1번으로 예고된 문제가 소크라테스니까 표현 한번 수능 전에 디테일 잡아놓고 가자고. 정답 5번이고. 2번 문제. 2번 문제 정답률 40%대 함정선지 2번이었고, 자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볼게.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 아마도 2번을 고른 학생들이 불교로 읽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문제 출제상 2번도 불교, 3번도 불교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었을 텐데 뭐 그걸 우리가 예측해서 풀 수는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수능 강사를 하면서 평가원이 약간 통수의 아이콘이라는 생각 많이 했어. 왜냐면 답개수 맞추기 의미 없다. 답개수 맞추려다 2번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하고 2번으로 찍었다가 통수당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답개수 맞추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주제는 요렇게 따닥 붙어있진 않겠지 하지 말고, 왜냐면 대승불교 다음에 바로 한국불교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하지 않으려는 패턴이 있었던 것 뿐이지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너무 쫄지 말고 풀어줘야 돼. 근데 여기는 연기설처럼 보이지만 그게 낚시인 거야.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며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오름으로 인하여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인하여 오름이 있다. 이것은 저것이 되며 저것은 이것이 된다. 여기 아마 이것은 저것이 되며 저것은 이것이 된다 때문에 연기설로 낚인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삶에다 동그라미, 죽음에 동그라미, 오름에다 동그라미, 그릇에다 동그라미, 이것에다 동그라미, 저것에다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이냐. 분별심을 버리라는 거야. 분별심. 지양.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말고 그 다음 오름과 그릇됨을 분별하지 말고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지 말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이것과 저것이 있는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는가? 저것과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없는 것이며 이를 이끌어 도추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도라는 단어도 나왔네. 이 도가사상이야. 도가사상이다. 뭐 도가 중에서 이거는 실제 원문 출처는 장자가 한 말이기는 해. 장자. 자, 그럼 이제 너희가 뭐랑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냐면 내가 기출제시문에 나왔을 때 불교의 연기설과 CF, 비교를 뜻하는 뜻으로 제시문 근처에다 적어놓으면 불교의 연기설과 도가의 분별심을 지향하는 게 헷갈리게 출제될 수 있구나. 제시문에서 내가 그거 헷갈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모든 만물은 일체이며, 이제 이게 도가라는 걸 알고서 이 문장을 보면 이게 뭐가 되는 줄 알아? 무라일체가 되는 거야. 아니 여기 무라일체고 삶과 죽음도 하나라는 게 뭐야? 분별이 무의미하자는 거잖아.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말고. 이런 거 기억나? 삶을 기뻐하지도 말고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고 다 자연일 뿐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무라일체이면서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건 분별심을 버리라는 거니까 도가에서 맞는 말이야. 선생님 저는요 이 표현을 그냥 제시문을 다 연기서로 읽고 1번에서는 삶과 죽음도 하나에서 제가 이런 거 배운 적이 있거든요. 불교에 생사일여 이런 단어를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또 이런 건 왜 또 생각났나 몰라요. 이 생사일여. 그래서 불교랑 도가가 공통적으로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아. 불교에서도 어차피 윤회의 과정일 뿐이고 도가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의 과정일 뿐이라서 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거 여기까지는 불교도가 다 써. 하지만 앞에 대놓고 무라일체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이건 도가고 덕을 버리고 무의와 무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가 이게 함정이야. 형광펜으로 또는 색연필로 여기를 그어봐. 나는 오히려 이선지가 이 제시문을 잘못 읽은 것보다 이선지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 자, 이제 너희가 제시문이 불교가 아니라 도가라는 걸 확실히 배웠다고 치자. 이제 앞으로 이게 나왔을 때
아, 이것저것 분별하지 말라는 거였구나. 그럼 불교의 연기설과 뭐가 다르지? 불교의 연기설은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 멸 얘기가 나와야 돼, 불교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면 선생님, 근데 그러면 이게 도가면, 저는 이게 도가인 걸 알았어도 여기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의와 무욕의 삶은 도가에서 맞잖아요. 근데 덕을 버리고면 제가 알기로 인이 예지가 혼란의 원인이니까 덕을 버리고면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 저는 이게 도가인 걸 알아도 도가에서 O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도가에서 왜 X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너네 노자의 책 제목 뭔지 알아? 이게 장자의 글이긴 하지만 자, 일단 CF에서 그 근처 날개든 아래든 어디다 적어?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 있는 거 알아? 노자 책 제목이 도덕경이야. 아니, 노자는 도덕 싫어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잘 봐. 인위적인 도덕이나 인위적인 덕을 싫어하는 거지 자연스러움의 덕은 괜찮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의 덕 자체는 버릴 필요가 없어. 자연스러움의 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내가 심기일전에서 설명했는데 혹시 심기 못 들었다면 지금 들어줘. 도가에서는 상덕은 자연스러움의 덕이요. 인위예지는 하덕이다. 하덕이 혼란의 원인이지 상덕은 괜찮아. 그러니까 덕을 버리고가 아니야. 상덕은 오케이야. 이 상덕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움의 덕이야. 자, 세 번째 문장 할게. 도의 관점에 입각하여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치, 도의 관점, 인간과 사물의 관점이 아니라 도의 관점에 입각해서 여기 봐봐,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진짜 도가에서 맞는 말이야. 왜냐면 삶과 죽음, 옳음과 그릇됨,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재물론이지. 만물을 가지런히 하다, 길고 짧은 거, 선악 미추를 가리지 말라, 요거잖아. 게다가 도의 관점이라는 게 이제 도가 사상이니까 당연히 이 도는 무의 자연으로 네 글자로 풀었을 수 있고 무의 자연의 관점에서 봐라, 이 얘기야. 4번이 대놓고 불교 선지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한다 할 때 원인의 인자, 조건의 연자, 인연 생기설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오늘 틀린 거야, 뼈 아플 수 있지만 앞으로는 뭐 조심하라? 제시문이 이것저것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불교 연기설 아닐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는 건 도가와 불교의 공통점이라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 그리고 도가에서도 덕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 대신 인위적인 덕인 하덕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의 상덕이란 단어를 쓰더라. 자, 오케이. 이 문제는 그래서 표기가 맞게 되어 있는 건 첫 번째, 세 번째만 맞게 되어 있는 갑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3번 문제 정답률 68%. 자, 68%의 정답률도 얘들아 꽤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함정이 어디 많이 빠졌나 봤더니 3번과 5번에 고루 낚였어. 자, 일단 제시문이 보살이 나와 있어. 불교 얘기네. 보살은 얘들아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이야. 그래서 정확히는 대승불교야. 고대 인도 불교인 석가모니의 불교와 그 다음에 여기 대승불교와 이런 표현 이제 구분해주고, 보살은 경계에 머물러서 보시해선 안 되며 보신 남에게 베품이란 뜻으로 육바라밀 중 하나야. 숫자 6은 6으로 적을게. 바라밀은 저쪽 언덕으로 간다라는 뜻이야. 아니, 내가 유튜브에서 이재용 오피셜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이제 윤리와 사상이란 과목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불꽃을 보고 있는 거고 내년까지만 수능에 있고 다 이제 고2 내신 정도에만 있고 통합사회에서는 한두 문제로만 남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재밌는 과목, 멋진 과목이 너무 교육과정에서 단독 과목으로 사라지는 게 내가 아쉬워서 이걸 좀 대중들이 고등학교 때 윤사 선택을 안 했으면 몰랐을 테니까 그럼 교과서 수준에서 이제 교양인문학 강연을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그게 예능이어야 좀 볼 것 같은 거야. 사실 나는 그냥 강연해도 되지. 근데 강연의 조회수보다, 내가 그랬잖아, 칸트 철학의 이해라는 유튜브 내 영상보다
컵라면 먹방이 조회수가 10배 나오는 이 더러운 현실 속에서 내가 아직 조금 약간 예능의 요소를 차용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인문학을 찍으면서 거기서 이 관세음 보살이랑 그다음 무주상보시 같은 걸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이제 쇼츠로 막 1000만 뷰, 1200만 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문학 좋아하더라. 근데 거기서 이제 불교 사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 영상에서 보면 되게 많은 철학자들이 소개되고 그 중에 한 토막이거든. 1분짜리 쇼츠거든. 근데 사람들은 1분짜리 쇼츠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댓글을 달더라고. 그래가지고 보살님 안녕하세요. 맨날 나한테 댓글 다는 분들이 있어. 저희 절에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 어쨌든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무엇에 머물러서 보시에서는 안 된다. 형상에 머물러 보시에서는 안 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머물러 보시에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보살은 어떤 인식에도 머무르지 않는 밑줄, 어떤 인식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보시를 혹시 5글자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개념 강의도 해줬는데 무주상보시. 그렇지. 무주상보시. 자, 하나의 화두를 들고 그것을 활용하여 깨우치려는 선수행의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아, 이거는 선종에서 쓰는 표현이고 선종에서 특히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A는 평가원에서 꽤 여러 차례 가로열쇠, 세로열쇠로 출제한 것으로 간화선이야. 간화선. 선생님 저 간화선 같은 거 모르는데요? 그래? 그럼 지금 알아놔. 꼭 알아놔야 돼. 얼마나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가로열쇠, 세로열쇠 키워드를 까다로운 걸 냈었냐면 너네 혹시 이거 알아? 오두미교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이게 이제 왜 위진 남북조 시대에 막 뭐 현악 뭐 또는 뭐 오두미교 태평도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알지? 거기서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일기책 같은 건데 내가 잘한 거랑 못한 것을 적어가지고 잘하면 몇 점, 못하면 몇 점에서 총점 만점에 어떻게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 했던 책 이름 기억나는 사람? 공과 격이 나온 적이 있다니까.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간화선 정도는 진짜 키워드로 알아둬야 되는 거야. 요거 진우리 얘기한 거야. 진우리. 간화선. 자, 그 다음 진우리 주창한 점수. 얘들아 점수라고 하는 게 도노 점수할 때 점수잖아. 이번 기회에 알아도 점수를 4글자로 하면 정해쌍수야. 점수를 4글자로 하면 정해쌍수다. 점수 이꼴 정해쌍수야. 좋아. 그러면 여기 있는 세로 열쇠는 뭐냐면 선정 이게 나오네. 자, 그러면 불교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거, 선정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너희도 적어놔. 선정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 참선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 관심법. 뭐 하는 거야?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지. 이런 평가원 가로열쇠, 세로열쇠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나온 편이냐면 제시문이 불교라고 해서 그냥 불교만 찾으면 안 되고 이 디테일한 용어를 알아야 돼. 왜냐면 아래 선지 중에 불교에 해당하는 선지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런 거 연습시킬 때 칸트만 알아가지고 풀 수 없고 칸트에 정확히 무슨 개념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 그래서 요거 참선대로도 한번 찾아보면 몸에 배어있는 나쁜 기운이나 습관을 말한다. 요걸 2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왜 도노 점수에서 도노 후에 점수해야 되는 이유가 나쁜 무엇을 닦아내려고. 오, 습기. 선생님 습기는 가습기 할 때 미안해. 자, 2번 그거 아니야. 모욕과 박해 등을 견뎌내는 수행 방법. 아까 내가 보시라고 하는 게 몇 바람일 중에 하나라 그랬어? 6바람일. 6바람일 내가 해볼게. 너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는 외워야 되니까 강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게 이제 6바람일이야. 그중 인욕의 개념이 이거야. 외워야 돼요? 글쎄 뭐 사탐론 때문에 평가원이 이 악물고 어렵게 내고 있는데 안 외울 이유가 있나? 어려운 거에서 혹시 변별력이 있을 수 있으니 인욕이란 단어 정도는 뭐 안 나왔던 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 긴 역사 속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나오네. 자, 3번. 독립된 실체로 간주해야 될 만한 나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게 무아야, 무아. 독립된 실체로 간주될 만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연기의 인연 속에 나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것도 적어놓으면 좋아. 인연 속에 나만 존재. 인연 속에 나만 존재.
얘들아, 뭐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서울대에서 뭐 윤리를 학사, 석사, 박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강사가 된 게 아니라 들어주는 너희가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 이게 불교식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내가 어제도 이제 추석 연휴 내내 내가 또 일정도 있고 바쁘고 수업도 해야 되고 하루에 13시간씩 막 서 있어야 되고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나고 막 이제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밤 10시까지는 또 나는 쉬지 않고 강의해야 되고 다음 수업 자료 또 준비해야 되고 하잖아. 이게 지금 다 수제작이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 명절 연휴에 내가 남편이 있어, 자식이 있어. 근데 수업하면서 예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물론 너희가 볼 때 안 예쁠 수 있어. 내 그냥 평소 내 추레한 내 모습을 보면 그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나를 기다려주는 학생들한테 낚시할 문제 찾아가지고 오늘 요거 틀리겠지? 하고 막 눈 반짝여가지고 만선을 걷었어. 얼마나 좋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한번 틀려봐야 충격받고 발문 잘 읽을 거고 이런 거 잘 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기쁘다고 생각했어. 어쨌든 너희도 수능 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에 좋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 나는 왜 수능을 봐가지고 나는 왜 19살이어가지고 나는 왜 이거 다 재도전하는 사람 20살인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입시를 왜 치러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목표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내 인생에 있었던가? 참 나를 위해 투자하는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야.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집중하는 수행 방법이 선정이야. 마음을 꿰뚫어봄이라고 하는 게 이 꿰뚫어보려면 마음에 딱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깨달음을 위해 실천해야 할 8가지 바른 수행 방법은 8 정도야. 이 중에 불교 선지 아닌 건 없어. 그런데 선정은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럼 4번 문제. 정답 85%. 그나마 나머지가 5번에 거의 낚였다고 보면 돼. 현대서양이라고 발문에서 알려주고 있어. 갑은 누구야? 사르트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워낙 유명한 표현이지. 믿음의 역사는 개별자가 보편적인 것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개별자가 처음에는 보편적인 곳에 있다가 절대자한 믿음을 가진 후에는 보편적인 것보다 높은 곳에 있는 개별자. 아니, 절대자에 대한 믿음에다 밑줄 치고 개별자에다 밑줄 쳐봐. 나는 이 표현이 우리 교과서에 봤던 무슨 단독자? 신 앞에 선 단독자를 너희가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 사람 누구야? 키르케고르지. 근데 이게 신 앞에 선 단독자. 자, 1번부터. 보편적 규범은 실존이 처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랬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합리주의야, 반합리주의야? 반합리주의야. 그럼 보편적 규범에 관심을 가질까? 개개인의 특수한 선택에 관심을 가질까? 개개인의 특수한 선택에 관심 가져. 보편과 특수라는 단어가 있을 때 실존주의가 고르는 건 특수야. 나의 주체적이고 특이한 선택을 본다고. 따라서 보편적 규범은 반합리주의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저건 합리주의자들이 중시하는 게 보편적 규범이거든. 실존이 처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반합리주의라서 그래. 반합리주의. 이 보편적 규범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 그때는 합리주의자들이 강조를 한다. 그런데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반합리주의라서 보편적 규범은 실존이 처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럼 진짜 해결해 주는 건 뭐냐면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개별적 선택, 개별적 주체적 선택이야. 개별적이고 주체적 선택이 해결해 주는 거지 보편적으로 너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인간을 위한 공통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답 2번. 인간은 자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져. 아니, 선택하고 책임지는 건 좋지. 근데 자유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단 말이야. 따라서 자유를 포함한 모든 것에 이걸 지우고 우리는 날개의 공간이든 어디든 너희가 적을 수 있다면 자유 자체 선택 불가.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어. 3번.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만이 종교적 실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키르케고르에서 윤리적 실존 단계 몇 단계? 2단계. 그 다음 종교적 실존 단계 몇 단계? 3단계. 1단계는 뭔데? 여기 빠져있지만 심미적 실존 단계 또는 심미적 단계지.
1단계에서 2단계로 도약하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도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절망이야. 1단계에서 절망을 느끼면서 아 이걸로 안 되겠구나 해서 넘어가는 거야. 절망을 안 하면 넘어갈 계기가 없어. 따라서 절망하는 사람만이 종교적 실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이게 도약의 계기야. 4번. 자신의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기는 삶에서 벗어나야 참된 실존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기는 너무 신을 삥 뜨는 분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신의 뜻에 맡기는 삶에서 벗어나. 아니 신에게 주체적으로 결단을 통해 나를 내맡겨야 된단 말이야. 나를 내맡기는 결단을 통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신의 뜻에 맡기는 삶에서 벗어나야가 아니라 맡겨야 참된 실존이 회복된다. 대신 이걸 주체적으로 맡기는 거지. 자, 5번. 주체적 결단을 통해 까지는 좋은데 실존주의는 주체적 결단 다 좋아하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거든. 둘 다. 객관적인 인생의 목적이야? 주체적인 인생의 목적이야? 주체적인이야. 객관이 아니라 주체적인이야. 선생님 근데 제가 알기로 객관의 반대말은 주관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주체적인 말고 주관적인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응. 객관의 반대말이 주관이잖아. 그래서 주관적인 또는 주체적인 이런 식의 표현 써도 돼.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건 둘 다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은 찾았고 5번 문제 가자. 5번 문제 정답률은 61%였고 함정선지는 4번을 많이 골랐네. 자, 느꼈겠지만 여기에 구평의 향기가 많이 났어야 정상이야. 자, 갑은 누구야? 플라톤. 영혼 3분설이 나오니까 세 부분에다 난 동그라미 치고 플라톤. 자, 그다음 을은 누군데?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뭐 실천적 지혜에다 밑줄 치고 철학적 지혜에다 밑줄 치는데 실천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 중에 더 최상의 덕은 뭐야? 철학적 지혜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철학적 지혜는 가장 고귀한 대상들이 이성적으로 관전 활동의 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학적 지혜가 더 좋은 거. 철학적 지혜에다 별표 쳐놓고. 자, 아리스토텔레스야. 자, 1번 선지 느꼈겠지만 올해 구평 선지야.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26.9. 26년 구평 선지야. 6번 문제에 나왔던 거고. 영혼의 비이성적 능력은 이성적 능력과 반목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영혼에는 세 가지가 있어. 이성과 기계와 욕망 또는 이성, 기계, 욕구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욕구가 이성과 반목이 뭐냐면 싸우는 거야. 이게 내가 포스텝에서 연습시켰는데 바로 구평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참 적중률이 높았구나 생각했지만 어쨌든 구평을 기분이 좋았다고. 근데 어쨌든 너희가 반목은 싸우는 거야. 다툼. 반대로 화목하지 않은 거야. 화목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다. 그치? 근데 너희가 생각해봐. 너희 저녁에 가서 밤 11시에 학원도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공부가 안 돼. 먹을까 말까 이성과 욕망이 싸워 안 싸워? 싸워. 반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하지만 이성으로 컨트롤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반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즉 다툴 수 있어. 그런데 이성이 욕망을 제어하고 이성이 기계를 제어해야 돼. 이 가슴에 기계가 너무 뛰어나서 여기저기 다혈질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성이 제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반목할 수 있으니까 이성의 제어가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 2번. 이성과 기계가 욕구를 제거할 때 영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데 얘들아 이성과 기계가 욕구를 좀 이상한데?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그러니까 1, 2, 3 영혼 3분설이라고 할 때 1번이 2, 3을 주도하는 거야. 1, 2번이 3번을이 아니라 1번이 2, 3을 제거가 아니지. 제어와 제거는 다르지. 제어는 조절한다는 거잖아. 조절.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제어할 때 즉 조절할 때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거지. 제거하면 안 돼. 자, 3번. 욥 선지가 26년 구평에 또 나온 표현이지. 26년 구평에 이건 또 앞에 문제 1번 문제와 다른 문제야. 위에 문제는 6번 문제고 요건 5번 문제 선지들이거든. 품성적 독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이게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용의 상태를 이룬 예를 들어 용기 같은 건데 이 용기는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용기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용기를 쌓을 수 있는 거고 그 역도 성립한다라는 게 결국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 품성적 덕도 갖출 수 있다는 거야. 요거 거의 처음 나온 표현이지, 이번 9평에. 4번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할 때, 이것도 26년 9평에 나온 표현이야. 9평 표현 연습 여기저기 내가 다 흩뿌려서 6평 9평 넣어놨거든.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근데 덕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거야? 그걸로 활동까지 해야 돼? 활동까지 해야 돼. 여기가 내가 해설강의로 찍어놨는데 그것으로 충분히가 안 되고,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하고 덕에 일치하는 활동을 해야, 덕에 일치하는 활동을 해야, 덕에 일치하는 활동을 해야 행복한 삶이야. 특히 9평에 예고된 선지는 왜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덕의 획득으로만 안 되고 그것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까지 가야, 활동이란 단어 잘 기억해. 그래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획득만으로 안 된다. 그거에 일치하는 요 활동이란 단어 잘 기억해 놔. 활동. 자, 5번으로 가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소크라테스를 계승하지. 그게 소크라테스가 무슨 합일 이렇게 얘기했어? 지덕복 합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지덕복 합일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룰 수 있다. 만으로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플라톤이 계승한단 말이야. 그럼 이미 있다로 바꿔야 되니까 X 해서 넘어가자. 6번 정답 86%. 그나마 낚시당한 애들이 5번 선지에 낚시당했어.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 자, 고대. 타고난 장인이나 사업가가 전사 계급에 진입하려 든다거나 전사 중 자격 한 명이 없는데도 결정권을 가진 수호자 계급에, 수호자는 금이야 은이야 둘 다야? 둘 다야. 금은이야. 선생님 앞에도 플라톤 나오고 뒤에도 플라톤 나와요. 안 그래도 우리 조교쌤들이 선생님 플라톤이 너무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고 이거는 이상사회론에서 파트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좀 겹치는 느낌이네. 만약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거나 직분을 교환하게 된다면 국가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럼 교환하면 파멸이니까 역할 분담하라는 거지? 교환이 파멸이니까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플라톤의 이상사회의 철인 국가, 철인 국가 또는 철인 정치가 있는 국가라고 해서 요 이상사회 파트에서 내가 요걸 소트했는데, 자, 1번 국가의 일부 구사원들에게만 사유재산을 허용. 자,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건 금운동 중에 어디까지만? 동만. 동만. 동은 누구냐면 생산자 계급이지. 생산자. 2번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이 불일치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 금액에서 금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은액에서 은만 태어나는 게 아니야. 아니 금은이 공동 양육, 그러니까 뭐 금은이 공동 생활하고, 즉 아내를 공유하고 금운동의 자녀를 모두 공동 양육한단 말이야. 근데 어릴 때 15살 이전까지는 이거 무슨 색인지 알지도 못해. 금액에서 꼭 금의 자녀가 태어나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이 불일치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에 요거 불일치한다 이렇게 적는 게 나아.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이 불일치한다. 불일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불일치할 수 있다 이러자. 한다는 지우고. 불일치할 수 있다.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 3.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지혜를 살아가는 일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정치. 지혜를 사랑하는 일이 두 글자로 뭐라고 바꿀 거야? 철학. 자, 정치와 철학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게 철인 정치 얘기하는 거지. 5번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방위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대. 방위자가 전사와 군인이야. 전사와 군인은 뭐를 지키려고 방위자가 되는 거냐면 나라를 지키려고.
조국을 지켜내려고 방위자가 되는 거야. 따라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건 이기적인 목적이잖아. 그걸 위해 전사가 되지 말고 조국을 지키려고 전사가 되라 이런 느낌의 문장이야. 5번 참된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들 많이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얘들아 참된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들은 무슨 자야? 통치자야. 그런데 수호자는 통치자 플러스 무슨 자야? 방위자야. 그럼 수호자 중에 통치자를 제외하고 이 방위자는 참된 지혜의 덕을 갖췄어? 못 갖췄어? 못 갖췄어. 그러니까 그들만이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왜냐면 참된 지혜의 덕을 갖추지 못한 방위자도 수호자 그룹에는 들어가니까. 괜찮니? 자, 그래서 5야. 잘해줬네. 자, 7번 문제 가자. 7번 문제 정답이 56%. 함정선지 2번. 한국유교사상가 갑. 사단의 발은 순리임으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은 기를 겸하였으면 선하겠다. 이는 사물에 대하여 명을 하지만 명을 받진 않으므로 기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 나는 근데 여기서 이미 누군지 알 것 같아. 사단의 발은 순리임으로. 이 순리의 뒤에 글자가 이잖아. 그러면 사단은 이게 뭐 했다는 거냐면 이가 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발은 순리임으로 이거 이발이라는 거야. 사단은 이발임으로 이렇게. 여기 뒤에 보면 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건 뭐야? 이존기비라는 거잖아. 이존기비. 이는 존기하고 기는 비천해서 기가 이길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황이야. 그 다음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고 칠정은 사단을 합쳐 말한 것이므로 칠정밖에 다른 적은 없다. 이가 아니면 기가 뿌리박을 곳이 없고 기가 아니면 이가 의지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선일변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고 이거 칠포사 얘기하는 거지. 한자는 선일변이 적혀 있지만 칠포사.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이다. 1번 사단과 달리 칠정은 인이해지라는 본성의 단서. 자, 여기서 질문. 심통성정에서 마음은 심은 통괄하는데 성과 정을 통괄하잖아. 아이고, 성과 정을 통괄하잖아. 자, 여기 성에는 무슨 지성과 무슨 지성이 있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어. 그 중에 인이해지인 천리가 들어가 있는 본성은 본연지성이지. 본연지성의 천리로서 인이해지가 내재하는 거야. 잘 들어. 본연지성의 천리로서 인이해지가 내재하는 거야. 그러니 인이해지라는 본성이라고 하면 요건 본연지성 얘기하는 거지. 이 본연지성은 내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천리로서 본성이라고. 이 본연지성은 그러니까 이퀄 천리로서 본성이라서 천리라고 적어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황은 이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라서 본연지성에서 사단이 나오고 기질지성에서 칠정이 나오는 게 이황이지. 괜찮아? 그러니 이황 입장에서 본연지성에서 사단이 나오고 기질지성에서 칠정이 나오니까 사단은 본연지성에서 나왔지만 칠정은 기질지성에서 나오잖아. 그러니 본연지성의 단서가 아니다가 정답. 상당히 어려운 선지지. 괜찮아? 본연지성에서 사단이 나왔고 칠정은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기질지성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정답 2번.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며까지는 좋은데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며까지 기존기비 또는 이기 기천이니까 아까 이존기비 적었으니까 여기는 이귀 기천. 순선한 사단. 여기도 맞는 말이잖아. 사단은 순선 무학하잖아. 그치? 뭐가 틀렸다는 거야? 요거 틀린 학생들이 우리 반에 20%가 넘었으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걸 맞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얘들아 사단은 이황에게서 이발 기수 적어볼게. 이발기수. 이가 발하고 기가 뒤따라간 거야. 그럼 사단에 기가 없는 거야? 기가 뒤따라간 거야? 뒤따라간 거야. 없는 게 아니라 기가 있다. 기가 발한 건 아니지만 기가 뒤따라갔으니까. 자, 3번. 사단과 달리 칠정은 사덕의 성으로부터 발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 아까는 이황이었고 이황이야 이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니까 사단이라기야 한 것과 칠정이 나온 곳이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이의 입장에서는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있고 그게 발해서 칠정 안에 사단이 있는 거잖아. 그치?
이 2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있고 7정 안에 4단이 있고. 그럼 4단과 달리 7정원에서 이미 지우면 되지. 같은 데서 나오잖아. 4단과 7정은 사덕의 성으로부터 발현한 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보면 다 기가 발한 거니까 이 사덕의 성은 또 본연지성이란 말이야. 자, 이 사덕의 성은 또 본연지성이야. 자, 발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이발이 아니다 이 뜻이잖아. 이발이 아니다. 본연지성에서 발현한 게 아니라는 건 이발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4단과 7정은 둘 다 기질지성이 발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둘 다 4단과 7정은 둘 다 사덕의 성으로부터 발현한 것이 아니다. 즉 기질지성에서 발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기질지성. 이 발한 거야. 기질지성이 발한 거다. 뒤에는 그러니까 괜찮지. 달리로만 바꾸면. 이와기는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우리가 알기로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는데 실제 현실에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되나 실제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없다. 5번 이와기는 서로 섞일 수는 있으나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섞일 수도 없고 떨어져 있을 수도 없다를 6글자로 말아봐. 불상리, 불상잡. 좋아. 서로 섞일 수도 없고 떨어져 있을 수도 없다. 나 불안해서 적을 거야. 섞일 수 없다. 이게 불상잡.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불상리. 네. 8번 문제. 정답률 25%. 8번 틀린 건 억울할 수 있지. 근데 이 억울하면서 뭐만 알았으면 좋겠냐면 발문을 내가 꼼꼼히 좀 더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보면 공통의 대답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이 공통의 대답이라는 건 질문에 O, O로 대답하거나 X, X로 대답하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 13번 문제처럼 CF 공통의 입장을 물어봤을 때는 그 제시문의 입장이니까 그때는 O, O만 찾아야지. 하지만 여기는 대답이 똑같은 거니까 좀 더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다. 가는 누군데? 마르크스. 나는 누군데? 민주사회주의야. 자, 내가 볼 때 이거 민주사회주의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 민주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자, 1번부터. 생산성과를 분배할 때 필요를 고려하는가? 라고 했는데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고 민주사회주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와 능력에 따른 분배가 같이 있지. 왜요? 민주사회주의는 사유야 공유야 둘 다야? 둘 다야. 공유할 땐 필요에 따른 분배하고 사유할 땐 능력에 따른 분배를 병행한단 말이야. 특히 일부 소매업, 수공업 이런 데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분배를 가져간다고. 자, 니은. 다당제와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사회주의가 실현하니까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 안 해.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 안 하고 민주사회주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왜냐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에게 과도기야 얘들아.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에게 과도기야. 즉 가가 볼 때는 과도기인 사회주의에서 노동당 일당 독재를 한단 말이야. 노동당 일당 독재. 따라서 다당제가 아니라 일당이야. 사회적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되는가? 얘들아 사회적인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건 둘 다 오야. 왜냐하면 아무리 나의 민주사회주의가 사유재산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유는 소매업 같은 거, 수공업 같은 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하는 거지 사회적인 기반시설 같은 것은 공유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오. 자, 요거는 국가계급이 소멸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하니까 XX지. 왜 XX인지를 너희가 보면 일단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비민주적이니까 민주사회주의에서는 당연히 싫어하는 거고 마르크스에서 싫은 이유는 잘못된 이유는 국가계급이 소멸하는 게 이상사회니까 마지막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과도기니까 중간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맞게 표현하려면 이랬어야 되는 거야.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후에 국가와 계급이 소멸하는가 이렇게. 이 과도기와 이상사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먼저고 1번. 그 다음 국가 계급이 소멸하는 거 2번. 근데 앞에 게 먼저 나옴으로써 과도기로 가는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XX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공통의 대답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내용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발문을 놓친 사람들은 이걸로 그냥 예방조사 맞고 나 이제 앞으로 발문 잘 봐야지.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9번 문제 정답이 65%.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저는 최고 다음에 5위 안에 말 보여. 이런 거 애매한 거 이런 걸 틀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일단 너희한테 얘기할게. 실제 평가원 시험에서는 정답 50% 미만 문제는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정답률 60%대의 문제가 거의 최고답률 3, 4, 5, 6 정도의 정답률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고 지금 대치동 현강기중 65% 나왔다는 건 전국 단위 평균은 정답률 50% 나왔다는 거라서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내가 보면 전국 단위 시험 문제를 풀렸을 때 현강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정답률이 높더라고 보통.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단 이걸 틀렸다 그러면 남들은 잘 안 틀렸는데 우리 반에서 진짜 한 35%만 틀린 문제를 내가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좀 빵꾸가 나 있는 거야. 그런 거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서 함정선지 5번에 빠졌어. 많은 학생들이 5번에 빠졌다. 근데 5번에 빠진 학생들은 나를 한번 봐봐. 정해쌍수라는 표현은 우리는 그냥 진울의 정해쌍수 도노점수하고만 외워. 근데 사실 이 정과 해는 뭐냐면 선정과 지혜야. 근데 이 선정과 지혜는 원래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중에 내가 육바라밀 다시 얘기해볼게. 너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는 강사니까 외우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미 대승불교 때 육바라밀에 선정과 지혜가 들어있었어. 그렇다면 선정과 지혜를 함께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다 쓸 수 있냐? 대승불교부터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야. 자 그러면 한국불교랑 중국불교 갑은 누구야? 진울. 어딜 보면 되냐면 도노하더라도 그 오랜 버릇 습기를 갑자기 끊어버리기 어렵다. 이거 네 글자가 도노점수잖아. 그치? 이걸 네 글자로 바꾸면 도노점수. 네, 자성은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럼도 없어 순간순간 반야를 비추어 뭐 항상 법이란 생각을 외우고 자유자유하니 무엇을 이루겠냐.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단박에 닦음. 여기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단박에 닦으면 늦고 더딤이 없으므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도노돈수. 도노돈수를 얘기한 사람은 누구? 해능. 중국이라고 했으니까 해능. 여기 제시문을 잘 봐 얘들아. 자성이란 단어가 있어. 자성에다가 네모. 갑에도 자성의 네모, 을에도 자성의 네모. 요건 숫자 1을 이렇게 적어놔. 역시 심기일전에서 필기해준 거고 개념에도 설명해줬는데 파이널에서 다시 설명할게. 자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 자성 1과 자성 2가 있다. 우리 교육과정상 자성 1. 자성이 첫 번째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자성 2, 자성이 두 번째 뜻으로 쓰일 때가 있다. 자성 1, 좋은 뜻. 포지티브한 뜻으로 좋은 뜻인 자성은 불성이란 뜻이야. 자성 2, 기출문제 실제 나오고 있는 거고 네거티브한 뜻으로 안 좋은 뜻의 자성. 똑같은 자성이라고 쓰는데 얘는 안 좋은 뜻의 자성. 요거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속성이야. 고정된 실체로서의 속성. 자, 첫 번째 건 좋은 뜻, 두 번째 건 나쁜 뜻이잖아. 그런데 첫 번째 건 누가 쓰냐? 해능과 진울 같은 선종학자들이 써. 해능과 진울이 쓰는 자성은 좋은 뜻이야 얘들아. 항상요? 모든 기출에서. 두 번째 건 누가 쓰냐? 용수와 세친이 써. 용수와 세친이 누구야? 용수는 무슨 불교? 중간불교. 세친은 무슨 불교? 유식불교. 용수와 세친이 쓸 때 고정된 실체로서의 속성인 자성 2는 여기서 질문. 좋은 뜻이라고 나쁜 뜻이라고?
나쁜 뜻이니까 용수와 세치는 뭐라 그러냐면 자성이 있다 그래? 무자성이라 그래? 그렇지. 이 용수와 세치는 무자성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야. 무자성. 그럼 자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제시문의 학자가 용수나 세친이어야 되고 자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제시문의 학자가 누구와 누구여야 돼? 해능과 진울이어야 돼. 항상 그래요? 이번에 잘 알아놔. 그치? 이게 개념에서도 얘기하고 심기에서도 얘기하지만 파이널에 들어야 확 와닿아. 자, 그러면 알았고 선지로 가서 자성을 직관한 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얘들아, 자성을 직관하는 게 도노야, 도노. 자성은 이 해능과 진울이니까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뜻. 이 자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불성이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내 마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직관. 바로 봤어. 그럼 도노하는 거야. 그 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가 점수지. 맞는 말. 2번. 단계적 수행 없이도 단박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단박의 깨달음은 도노잖아. 그러면 점수 후에 도노하는 거야? 도노 후에 점수하는 거야? 도노 후에 점수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위에다가 적어봐. 도노 후에 점수하는 거니까 단계적인 수행인 점수가 아직 있기 전에도 도노는 먼저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괜찮지? 3번. 모든 준생은 아직 깨닫지 못한 자가 중생이지. 깨닫지 못한 자. 그럼 깨달은 자는 뭐야? 부처. 뭔가 파이널에 와서 나 혼자 대답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마음으로는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연에 따라 인연 생기설 할 때 연기설이지 생멸하며 태어나고 죽어가며 자성이 없이 공하다. 얘들아, 자성이라는 게 진웅과 해능에선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뜻. 그럼 자성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자성이 없이를 지우고 공하다만 살리자. 자성은 타고나는 거야. 여기선 좋은 뜻. 자성이 없다는 말은 누구와 누구에서 용수와 세친에서. 자, 본성이 곧 불성임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치? 깨달으면 이게 도노, 돈수. 정과에는 하나이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갑은 정해쌍수를 얘기했고 을은 육바람일에 나온다 그랬지. 육바람일에. 육바람일에 어차피 정해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맞는 거. 10번까지 하고 한번 시작. 10번 문제 정답이 43%. 아까 그럼 최고 오답이 5위 안에 있었어? 메디라고 적혀있어? 아, 이게 5위였어? 잠깐만. 함정선지는 4번이었어. 디귿선지. 자, 갑은 누군데? 아우구스티누스. 어디 보고 알았어? 나는 지상의 국가와 천상의 국가가 이원론적인 게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찾았으면 잘했다고 생각해. 을은 누구야? 아퀴나스인가 어디 보고 찾았어 너네는? 대강 자연법 얘기하는 거 같지? 대강. 여기 선을 지향 악을 거부하는 것도 자연법의 제일 원리를 얘기하고 생명의 보존 같은 거나 종족 보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진리 추구 얘기하는 거 다 자연법 얘기 같고 그래서 대다가 발문해서 중세라 그랬으니까 고민 안 하고 자연법 중세사상가 아퀴나스 이렇게 찾았어. 오랜만에 물어볼까? 아퀴나스의 법의 위계 3개 제일 높은 거? 영혼법 2번째, 자연법 3번째, 실적. 오, 좋아. 기억. 악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그치? 선은 실체인데 선이 결여된 게 악이야. 즉 빛은 있는데 빛이 결여가 어둠이지 어둠이 실체가 아닌 것처럼 악은 실체가 아니야. 인간행위의 결과이다. 이게 인간행위가 뭐냐면 자유의지 남용의 결과야. 자유의지 남용.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남용 막 써가지고 원죄를 저질렀잖아. 원죄로 인해서 악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악을 만든 건 신이야, 인간이야? 인간이 의지를 남용해서. 그러니까 신이 만든 게 아니야. 만든 말.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 만남의 대상이다. 여기서 실존적 만남은 갑자기 웬 실존이에요. 막 사르트르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인가요? 그거 아니고 내 온 몸 덩어리를 신에게 바치는 헌신과 귀의의 헌신, 귀의 이런 뜻이야. 자, 디귿. 자연법은 영원하며 좋아. 자연법은 영원해. 왜냐하면 너네 기억나?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 중에 영구불변한 거 2개. 영원법과 자연법, 가변인 거. 실정법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자연법은 영구불변해, 안 변해? 불변해, 불변.
여기서 질문. 얘들아, 영언법은 신의 명령이야. 자연법은 무엇의 명령인지 아는 사람? 그치, 인간 이성의 명령이야. 따라서 자연법은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이. 이게 평가원이 예고한 선지라 꼭 알아둬야 돼. 이게 26년 6평일 걸 같은데 내 기억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 자, 그 다음. 인간은 이성적 삶을 통해 지복에 이를 수 있다 그랬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아우구스티누 아퀴나스가 이성적으로 똑똑해서 막 서울대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간다고 구원받냐? 아니지. 따라서 지복에 이르는 건 이성적 삶을 통해서야, 은총을 통해서야, 신의 은총을 통해 지복에 이른다는 건 구원받는 거야. 여기서 질문, 지복에 이르려면 현세에서 지복에 이르는 거야? 내세에서 지복에 이르는 거야? 내세에 구원받는 거네. 천국 가는 거. 난 그럼 너희랑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이거 체크해 놓을래. 놓치면 안 되니까. 출처는 내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 우리는 10분 후에 봐.